자, 여러분 이제 4장의 대손해계 처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63쪽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대손이라는 것은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손실을 대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이나 미수금이나 대여금과 같은 이런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됐을 때, 거래처가 부도가 났다든지 파산이 났다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손실을 대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기본 핵심인데, 자, 이론적으로 직접상각법과 충당금 설정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 직접상각법은 이 채권이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 그 시점에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 직접상각법은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X1년도에 발생된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을 X3년도에 대손이 확정돼서 X1년도 채권 관련된 이 대손 비용을 X3년도에 비용 처리했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수익과 비용 대응이 잘 되지 않거니와 X1년도에는 이 채권이 전부 회수 가능한 것처럼 재무상태표의 채권이 과다평가돼서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접상각법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는 충당금 설정법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대손에 대해서. 충당금 설정법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결산할 때 회수 불가능한 대손 금액을 추정해서 미리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금으로 인식을 했다가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서는 충당금을 사용해서 대손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대손상각비를 미리 인식하는 것이 수익 비용 대응이나 또는 채권의 과대평가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충당금 설정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직접상각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 대손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X1년도 11월 1일 날 제품을 100만 원의 외상으로 팔았어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분기를 했어요. 근데 대손이 난 시점은 그 다음 연도 1월이에요. 그러면 X1년도에는 아무런 대손에 대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X1년도 제품 매출 수익과 관련된 대손 비용이 반영되지 않죠.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 대응이 적절하지 않고, 또 X1년도에는 이 100만 원이 회수가 될 것처럼 재무상태표에 보고가 돼요. 사실은 이 채권은 대손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대손이 그 이후에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직접상각법은 수익과 비용 대응도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채권 자산이 과대평가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기법이 충당금 설정법이에요. 그럼 충당금 설정법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충당금 설정법은, 그쵸? 대손이 어, 확정되기 전에 결산을 할 때 기말 결산 시에 회수가 안 될 거라고 회수 불가능한 이 대손 금액을 미리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대손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미리 회수가 안 될 수 있다라는 대손 추정을 미리 해서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했다가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 충당금을 상계시키는 회계처리 방법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정확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대손상각비를 미리 결산할 때 잡아놓으면 수익과 비용도 어느 정도는 좀 가만히 될 거고, 채권에 대한 평가, 과대평가되는 것도 충당금으로 회수가 안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어느 정도 하면 이 과대평가되는 것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말에 이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 추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채권 잔액 비례법도 있고 연령 분석법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제 실기에서는 주로 채권 잔액 비례법이 나오죠. 채권 잔액 비례법이란 건 기업의 이 채권의 잔액에 비례해서 대손을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연령 분석법은 뭐냐, 여러분? 연령 분석법은, 자, 우리가 채권 중에 이제 회수 기간이 좀 오래된 것들, 회수가 안 된 기간이 오래된 것들, 그럼 그 연령, 그 미회수된 그 기간을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60일 동안 회수가 안 된 채권, 90일 동안 회수가 안 된 채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 연령이 오래될수록 회수가 더 안 될 확률이 높지요. 그럼 그 대손 추정률을 좀 높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연령 분석법이에요. 자, 아무래도 이제 채권 잔액 비례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성이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케이스를 보시면, 자, 기말 채권 잔액의 경과일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채권 잔액 비례법과 연령 분석법에 의해서 대손 추정액을 한번 계산해 보래요. 자, 채권 잔액 비례법에 의한 대손 추정률은 3%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채권 잔액 비례법은, 자, 우리 회사의 지금 전체 채권의 잔액이 300이에요. 길동한테 받을 게 100이고 나래 상사한테 받을 게 200이라 해봐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전체 채권의 잔액이 300이에요. 그럼 채권 잔액 비례법은 그냥 전체 잔액의 대손 추정률을 곱해서 대손 추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연령분석법은 이 경과 일수에 따라서 대손 추정률을 다르게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60일짜리는 2%, 90일 동안 회수가 안 된 거는 5%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연령분석법으로 한다 그러면 요 100만 원은 2%로 추정을 하고 요 200만 원은 5%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무래도 좀 더 대손 추정의 정확성이 채권 잔액 비례보다는 좀 더 정확성이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충당금 설정법에 의한 이제 회계 처리를 할 때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X년도 12월 말일 날 회사가 채권 잔액 중에 못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대손 예상액이 100만 원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X년도 12월 말일 날에 이때는 대손이 확정된 게 아니라 못 받을 거라고 추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손 삼각비 그리고 대변에 그렇죠. 대손 충당금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다가 X년도 1월 10일 날 외상매출금 중에 7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됐대요. 대손이 확정된 거죠. 그럼 외상매출금 대변에 없애고 자 이때 대손삼각비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전년도 말에 충당금을 지금 얼마를 설정해 놨어요? 그렇죠. 100만 원. 그럼 충당금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 충당금으로 대손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자, 근데 X년도 6월 13일 날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 중에 60만 원을 현금으로 다시 회수했대요. 이땐 여러분, 자, X년도 6월 13일 날 현금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이때는 우리가 대손 처리할 시점에서 이걸 삼각비로 했었는지 대손 충당금으로 했었는지 상관없이 그냥 대손 충당금을 회수한 걸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연말에 또 우리가 대손을 추정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손 처리했던 것을 회수했을 때에는 하나 암기해 주세요. 대변에 충당금으로 한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과거에 이걸 대손 삼각비로 처리했었든 대손 충당금으로 했었든 간에 그냥 대손 처리됐던 것을 회수한다라고 하면 대손 충당금으로 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X2년도 말이 되면 대손에 대한 위험성은 계속 변하니까 다시 추정을 해봐야 돼요. 다시 추정을 해봤더니 대손 예상액이 120으로 추정이 돼요. 120으로 채권 잔액에 대손 추정률을 곱했더니 120만 원 정도는 회수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럼 이 120만 원을 대손 삼각비, 대손 충당금으로 다 잡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손 충당금은 매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충당금 잔액을 빼고 보충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기존에 있던 충당금 잔액이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 봐봐요, 여러분. 자, 충당금이 지금 100만 원이 있었죠? 70만 원이 없어졌죠? 근데 다시 6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충당금이 지금 얼마 있어요, 여러분? 90만 원이 있는 거죠. 그죠? 9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120을 예상했는데 충당금이 설정 전에 충당금 잔액이 90만 원이 있으니까 올해 얼마만 더 보충하면 돼요. 그렇죠. 30만 원만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해주면 우리가 대손충당금이 120으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보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보충법으로 한다는 거. 근데 주의사항이
자, 대손 추정한 금액보다 기존의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충당금을 줄이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X2년도 말에 만약에 이때 대손 충당금 잔액이 170이 있었다라고 가정해 봐요. 추정은 지금 120만 원 했는데 50만 원이 더 많잖아요. 그때는 그 마이너스 난 금액을 충당금을 차변으로 줄이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해서 환입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주의할 게 뭐냐? 자, 우리가 외상매출금 받으러 옴을 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대손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옴은 매출활동에서 발생된 거니까 이 비용도 매출과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구분을. 그런데 자, 만약에 미소금이나 대여금과 같은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미소금이나 대여금은 물건을 매출하면서 발생된 채권이 아니에요. 그죠? 비품을 갖다가 팔면서 나중에 돈을 받기로 했어요. 미수금. 돈을 빌려줬어요. 대여금. 이런 거는 매출 활동하고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럼 이런 미소금이나 대여금과 같은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대손이 확정됐을 때 이런 외상매출금 받으럼에 대한 대손 비용은 대손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또 미소금이나 대여금과 같은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으로 비용 처리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환입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럼 이때는 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환입이 발생했다. 그럼 이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 거를 환입 회수한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의 음소로 반영해 주시는 거예요.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을. 근데 대여금이나 미수금과 관련된 기타 채권에 대한 환입이다. 자, 우리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이거를 환입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 환입 이렇게 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랑 이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영업의 비용 처리했던 걸 환입하니까 영업의 수익.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했던 걸 환입했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여주는 거고.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야지 정확히 풀 수 있어요. 자, 참고로 우리가 대손 충당금의 특이점을 분석해 보면 대손 충당금은 결국에 이게 지금 충당금은 대변에 있는 거잖아요, 계정이. 그죠? 그럼 연말에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이렇게 분개했다가 이 잔액이 이게 남아 있으면 그 다음 연도로 2월 돼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대손 충당금은 대변에 기록되는 거니까 대변의 기초 잔액이 넘어오는 거예요. 이 숫자는 그냥 제가 가정한 겁니다. 자, 지금 대손 충당금이 전년도에 100원이 2월 된 게 있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채권 중에 30원만큼 못 받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분개해요? 자, 충당금 100원 충분히 있으니까 대변에 채권 없애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을 차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분개할 거 아닙니까? 그럼 대손이 확정되면 충당금이 차변에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근데 만약에 대손 처리했던 걸 회수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고 회수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을 다시 대변에 기록하자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특이정상의 대변의 이 20은 회수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리고 단기 말에 대손을 또 추정하는 거예요. 왜? 매년 회수 불가능성에 대한 위험은 바뀔 수 있으니까 매년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추정을 해봤더니 올해 말에 140원의 대손이 날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보충법으로 하는 거니까 140원이 추정이 되는데 지금 100원 있었다가 30원 없어졌고 20원이 지금 또 들어왔으니까 대손 충당금의 설정 전 잔액은 얼마가 돼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이거 지금 90원 아닙니까? 그죠? 이해돼요, 여러분? 자, 우리가 기말에 140원으로 추정했지만 설정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90원이 남아 있어요. 그럼 그것 빼고 나머지 50을 추가로 보충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50, 대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50 이렇게 분기하게 되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 대변의 합계 금액이 170이에요. 그럼 차변도 170이 돼야 되는데 여기 30이 있으니까 이 140은 뭐예요? 그렇죠.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될 대손충당금의 잔액, 차기 6월 금액이에요. 이 140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정한 대손 추정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손충당금 태계정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야지 계산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재무 상태표에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여러분? 대변의 대손충당금이라고 분기를 하지만 대변에 분기를 하지만 표시할 때는 해당 채권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차감적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대손충당금 설정하게 되면 우리가 기말 시점에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다가 차감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뭐예요? 외상매출금 받을 게 100만 원인데 올해 말에 대손 추정한 금액이 3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회수 가능한 금액은 70이다 라고 이렇게 차변에다가 대손 충당금을 차감적으로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은 대변에 분기를 하지만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해당 채권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차감적으로 표시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손과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이 자,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대손세액 공제는 뭐예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이게 과세 품목이다 그러면 110만 원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내가 외상으로 부가세까지 해서 110만 원의 외상매 주금이 있는데 상대방이 110만 원 돈을 안 줘요. 거래처가 파산 났어요.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제 세법상의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 110만 원 중에 10만 원은 내가 이미 세무서에 냈는데 그 부가세 10만 원까지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확정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할 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대손세액 공제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1,000원짜리 제품을 팔잖아요. 이렇게. 그럼 외상으로 팔았잖아요. 그럼 1,100원을 받아야 되죠. 요 100원은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그런데 거래처가 파산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거래처가 파산이 나서 이 1,100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럼 대손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외상매출금 1,100원 이렇게 대손 처리하고요. 자, 억울하잖아요. 부가세 100원은 내가 받아서 내는 건데 이 부가세까지 못 받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 100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확정신고할 때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되면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요 1,100원 중에 100원은 부가세 예수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00원에 대해서만 대손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에서 대손세액 공제 받았다라고 나오면 부가세만큼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대손세액 공제 받았던 1,100원을 나중에 회수했어요. 이렇게. 차변에 1,100원 이렇게 회수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때는 회사가 1,100원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100원은 세무서에 내야 될 부가세예요. 1,000원만 대손충당금을 회수한 걸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대손세액 공제 받았던 걸 회수했다라고 나오면 대손세액 공제 받은 것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거면 예수금을 줄이고, 세액 공제 받은 걸 회수했으면 부가세 예수금을 늘리고. 이해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케이스 보세요. 자, 4월 10일 날 제품 100만 원을 부가세 별도로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110만 원, 대변의 제품 매출 100만 원, 10만 원만큼은 뭐예요? 그렇죠. 부가세 예수금. 근데 5월 15일 날 거래처가 파산 나가지고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면서 대손 처리했대요. 대손 충당금 잔액은 충분하대요. 그러면 차변했던 외상 매출금 없애고 대손 충당금 110만 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충당금은 100만 원만 처리해 주고 10만 원은 뭐예요? 그렇죠. 부가세 예수금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왜? 세액공제 받았으니까. 그런데 10월 20일 날 대손세액공제 받은 이 11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대요. 이렇게.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요 10만 원은 다시 세무서에 내야 되는 거예요. 대손세액공제 받은 걸 회수하면 부가세 예수금으로 그럼 100만 원만 충당금을 회수한 걸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요 밑에 해답 해놨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 분기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손학정 시에는 대손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부가세 예수금으로 차변에 처리하고 이걸 회수했다 그러면 대손세액공제 받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으로 대변에 이렇게 처리한다. 그걸 말로 써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대손회계 처리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고요. 또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